신경님의 농무하고 정혜성의 시를 공부할 건데, 여기서는 농무, 이거는 뭐야? 농촌 이야기예요. 정혜성의 저문강의 삽을 싣고는 뭐야?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농민이고요. 여기는 노동자 이야기다. 신경님이란 분은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강연을 오면은 농가 부채라든지 농촌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판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강연이 끝나면은 대학생들이 주로 뭐야? 어깨 걸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로 유명했는데, 그다음에 정의성도 뭐야? 노동자를 위한 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냐면 현실 참여시라고 해요. 현실에 대한 내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쓰고 농민에 대한 문제를 쓴다. 근데 이제 신경님이란 분은 이거 한번 읽어봐봐. 보여? 네. 응, 한번 읽어봐. 소리 내서. 아, 응, 갈대. 응.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명과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거 엄청 잘 쓰지 않았어? 이게 음, 대학교 2학년 때 쓰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음, 시인은 이렇게 대단히 뭐야 좀 훌륭한 것 같아. 선생님도 아,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네. 재주가 너무 모자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강 같은 경우에도 어떠니 시인으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야. 시인으로부터. 음, 그래서 그럼 이 대학교 시절에 쓰던 시하고 요 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농촌에 이제 자꾸 농촌이 해체가 되죠. 그 다음에 농촌이 점점 소외가 되죠. 그리고 이 농가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뭐, 이제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고, 이제 정부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 황만도는 말했다, 공부했어요. 아니요. 음. 그것도 농가 부채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갔다가 이제 죽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소설인데, 교과서에 1학년 때 많이 실리는데 2학년 때도 실리고. 근데 뭐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농사 지어가지고 생긴 부채를 왜 정부가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정부에서 정책을 펼칩니다. 농촌 정책은. 농촌은 먹거리라는 거는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70년대 농촌이 소외되는 그런 농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산업화 과정에서 뭐한 거? 소외된 1970년대 농촌 현실이다. 그래서 이 현실을 알아야 에,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산업화된 과정에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거에 대한 비판,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시가 되겠지. 현대시고 서정시고 농민시. 농민들을 대사로 썼으니까 사실적이고 묘사적이고 농촌 현실에 대한 비판. 농무라는 거는 무용할 때 무자예요. 농무라는 건 농사 지을 때 추는 춤, 뭐, 꽝, 깽가리 치면서 막 춤추고 지나가는 거, 이게 농무죠. 풍년 들고 그러면은, 예, 이렇게 농무를 치고 추면서 막 축하하고 막 그랬던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농촌이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뭔 거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옆에네에게 맡겨두고 그럼 비속어 썼죠. 네. 그럼 이게 가장 농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1년 내내 지었어요. 그러면은
비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비료 같은 거를 이제 정부에서 뭐야 돈을 빌려서 사온단 말이야. 근데 농사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와요. 농촌이 뭐야 해체되고 소외됐으니까. 그래서 요게 농촌 현실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사 지어봤자 뭐도 안 나온다? 비료값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옆에내에게 맡겨둔다. 비속어를 일부러 씁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봐줘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맨 처음에 농물 어디서 공연을 했겠지.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공간의 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소주집으로 갑니다.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을 거예요. 원통하다고 이런 거 정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 했어. 맨 처음 동그라미 하라고 했지.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원통하다 이랬어. 그 다음에 장거리로 나섰어요. 장거리로 나섰는데 뭐야? 조무래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야? 농촌에서 전부 다 젊은이나 일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도시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거리로 나서면은 막 사람들이 와와 하고 응원하고 그랬겠지. 같이 춤추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쪼무라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다? 도수장이에요. 도수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소 죽이는 데야. 도살하는데. 가축을 잡아 죽이는 곳이에요. 와가지고 여기까지 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여기 뒤에 학습 활동에도 있지만은 잘 읽어내야 된다. 내용 들어가 보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막이 내렸다는 건 뭐래야? 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의 시작이 막을 내렸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막이 내렸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작품 시작과 동시에 공연이 끝난 거지. 그러면 뭐야? 허탈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고, 농촌이 끝났다. 농촌의 쇠락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이 내렸다로 시작한 거야. 오동나무 전등매된 가설무대. 가설무대는 이제 임시로 만든 무대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전등 이런 거 달아가지고 여기서 무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공연하고 저녁이니까. 이러겠죠.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역시 뭐야? 텅 비었다고 그랬죠. 운동장이. 꾸며주는 건데 뭐야? 쓸쓸함이고 농촌의 쇠락을 표현한 구절로도 볼 수 있다. 이것도 농촌의 쇠락, 이것도 농촌의 쇠락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다, 화자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 기준은 근데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인데 나나 우리가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주로 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공동체 문제이니까 그래요. 농촌 공동, 농민 전체의 문제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안 하고. 그래서 분이 얼룩진 얼굴로, 역시 분이 얼룩진 것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화장을 하고 공연을 하죠. 그러니까 공연이 끝났으니까 화장 제대로 안 졌으니까 분이 얼룩질 수도 있고, 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니까 분이 얼룩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소주집에 가서 뭐 먹습니까? 술 마십니다. 이 대학교 앞은 참 옛날에는, 요즘은 대학교 앞 같지가 않아. 좀 낭만이 좀 없는데 가봤자 뭐 보통 다른 데 시내에서 술 마시는 거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옛날에는 완전히 달랐어.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 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면은 이 뭐 이모나 고모, 이모 고모 이렇게 부르거든. 그냥 이제 사장님 아니야. 그래서 되게 정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학교 앞에서 어디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어때요? 답답하고 고달프고 사는 게 뭐예요? 원통합니다. 그러면 이거만 모의고사 보면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정서를 나타내는 말을 동그라미를 해버리면은 아니 직접 드러난 거 아니야. 그거를 굳이 직접인지 간접인지 따질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소설이건 시건 모의고사 볼 때 정서 드러내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무조건 쳐라 그러는데 그거 참 잘 안 해. 어쨌든요. 공연이 끝나고 어디로 갔어요? 공연은 운동장에서 있고 운동장에서 어디로 갔어? 소주집으로 갔지. 근데 뭘 느껴요? 원통함을 느끼지. 자, 이제 술을 한잔 하고 깽가리 앞세워서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부터 악을 섞는 뭐밖에 없어요? 쪼무레기들. 이게 중요합니다. 농촌에 일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다? 도시로 떠나버렸다. 농촌이 해체됐다.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 철없이 낄낄 대는구나. 그래서 뭐야? 장거리에서 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쟁이처럼부터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 꺽쟁이하고 서림이는 임꺽정전의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실제 임거정 이건 이제 그 홍명희는 북한의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홍명희가 쓴 임꺽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화로도 굉장히 만들어졌고 거기 영화에 나왔던 이 남자 주인공이 인민배우야. 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잘생겼어요. 체격도 좋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얻는데 왜 실명을 썼느냐 이거지. 이 임꺽정은 뭐야? 의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림은 임꺽정의 책사였어요. 제갈공명처럼 꾀를 많이 내주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른팔이지. 그런데 서림이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요. 배신을 합니다. 배신. 그래가지고 임꺽정 그 산채를 알려줘가지고 임꺽정이 죽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왜 했냐면은 왜 동원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 시대에 뭐 했던 사람들? 저항했던 사람이지. 저항했던 사람이지. 당대 삶에 분노해가지고 저항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봤자 울부짖고 해해되지만 이까짓 거 산구석에 처박혀서 무엇하랴 한탄이죠. 여기에 있어봤자 할 게 있다 없다?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쳐봤자 무엇하냐? 비료값 안 나온 농사 누구한테 한탄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탄의 이유는 뭐야? 발버둥 쳐가지고 농사 지어봤자 뭐 한다고요? 비료값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쓴 게 아니야. 모든 자료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쓰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 해보니까 이거 비료값도 안 나와.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쓰는데, 어쨌든요. 농사를 뭐 하는 거예요? 옆에 내에 맡겨주면 농사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 자포자기라고 하죠. 그러면은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발버둥 쳐봤자 보람이 있다 없다. 한탄하고 분노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왜? 너 옆에 애한테 맡기는데 맞아?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이런 상태죠. 그런데 세전을 거쳐 새는 뭐야? 소고기 파는데 그 옆에 또 도수장이 있겠지. 그러니까 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그러면은 신명이 날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요. 신명이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신명이 났다고 했지. 네. 요게 봐봐. 역설적 상황이야. 일단은 역설적 상황이고 이게 드라마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거를 그 뭐지 그 최근에 봄엔가 방송을 했던 건데 대치동 학원 선생님들 이야기 한 선생님들 이야기인데 거기서 정여원이 학교 가지고 따져요. 정여원인가 뭐 여자 주인공이 일타 강사야 국어.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이거를 역설법으로 반어법으로 봤단 말이야. 선생님은 역설법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신명이 나지 않는데 속마음은 신명이 나지 않는데 겉으로 신명이 난다고 했으니까 반어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상황이 역설적 상황으로 보면은 역설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뒤지게 싸워. 드라마니까 그러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학원 선생이 학교 선생님하고 맞짱을 떠 가서 말도 안 돼. 큰일 나요. 만약에 그럼 그 학원 쫄딱 망해요. 응? 일부러 골탕 먹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선생도 학원으로 또 들어오고 뭐 하여튼 드라마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역설적 상황인 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맞아? 네. 신명이 날 수 없는데 신명이 난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네. 그래서 역설적 상황은 아마 공감을 할 건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역설법으로 말하시나 단어법으로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답을 거기에 맞게 하면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좀 예민한 문제다 이거는. 네. 자, 신명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런 표현, 역설적 그런 표현을 통해서 엄청난 울분을 더 들어. 역설법은 원래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역설이고 반어고 엄청나게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들이 강하게 받아들이려고 주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2번은 솔직히 현실을 잊고 일시적으로 신명이나 어떻게 신명이나 응? 술 마셔가지고 좋다고 울분을 씻는 거로 볼 수 있다고도 하는데 선생님은 1번이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잘 물어봐야 돼요. 역설법으로 보십니까? 반어법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도로 드라마에서 이야기할 정도이면은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본다는 거예요. 한 다리 들고 날라리를 불 거냐, 고갯짓하고 어깨를 흔들 거나 이러면서 신명이 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음, 저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어차피 해주시니까 자 시대 상황 요때 시대 상황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농민이 뭐가 됐어요?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니까 쪼무라기들 뿐 요랬잖아요. 농민의 시적 상황은 발버둥 치면 농사 지어도 어때요? 비료값도 안 나와요. 그리고 쪼무레기들만 따라 붙어요. 옛날에는 젊은 애들도 막 따라 붙고 막 멋있었을 거 아니야. 시적 상황의 원통합 울분이 표출이 됨으로 해서 어떤 태도? 비판적 태도다. 그럼 농민의 정서는 자 이게 1년이지. 쓸쓸함 허탈함에 이게 2년이지. 분노, 체념, 자포자기 3년이지. 고답하고 되고 이거는 4년이죠. 이거는 이제 학습 활동에 정리가 되니까 앞에 위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특징 한번 보자. 직설적 맞아요? 옆에인데 비료값도 안 나와. 네. 역설. 그 다음에 역설적인 상황은 무조건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농민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임꺽정에 나오는 건 누구하고 누구? 임꺽정하고 서림 뭘 끌어들였다. 그 다음 쉬운 일상어. 그러면 이해하기 쉽죠? 농촌 이야기니까 농촌 현실을 하려면 일상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이다.
자,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지? 요거.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 전개 과정. 운동장에서 농구가 끝났어요. 소주집에서 술을 마시고 원통하다 그랬죠. 네. 장거리에 나가 보니까 뭐야 분노 자포자기에 빠지죠. 도수장에서 뭐야 신명을 느꼈는데 뭐지? 요거를 품고 있는 신명이야. 그럼 신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번이 제일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공간. 시상은 어떻게 전개했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했죠. 이걸 참고하자. 그러면 뭐야? 산업화 도시에는 했다. 농민은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건 뭐예요? 잉여농산물 조국과 정책. 정책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산 게 내가 부지런 안 해서 못 먹고 못 살면은 나를 원망해야지. 근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못 먹고 못 산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거야. 1970년대 참여시 쓰시는 분들은. 농업 인구는 크게 줄었고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요. 빚을 지고 있는 농가. 이게 중요합니다. 농가는 요렇게 되니까 어때요? 농사 짓는 게 뭐 하는 거야? 빚지는 일이잖아. 그래서 비료값도 안 나온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은 농가를 보조해 주겠다고 비료값을 대출해 주고 뭐 기계와 영농한다 해주고 기계를 사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농사 져 가지고 돈이 풍족하게 나한테 들어와야 갚지. 들어오지 않잖아. 자,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거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농으로 쓸쓸해진 풍경, 뭐 쪼무레기들 뿐.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게 뭐예요? 주제예요,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바, 나타내고자 하는 바, 요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풀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게 주제예요, 그 시에. 말하고자 하는 바, 나타내고자 하는 바, 뭐 이런 말이 보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게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말하고 싶은 거 뭐야? 농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거 말하고 다니셨어, 실제로. 그 다음 임꺽정과 서림은 뭐야? 저항했던 사람들이지 맞서 싸웠던. 근데 서림은 나중에 광군에 협조하게 되지만은 적극적으로 어째야 되겠다. 이런 현실을 뭐 해야 된다? 타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거는 뭐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다. 노동자. 그러면은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뭐야? 슬픔과 뭐야? 체념이야. 이 체념은 이러한 정서는 잘 읽어야 돼. 자, 뭐냐면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돌아가야 한다. 그럼 뭐야? 마을로 돌아가는데 마을이 어떤 마을이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야. 그러면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안 돌아가고 싶지. 뭐 먹을 것이 풍족하거나 뭐가 있어야 돌아가고 싶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해요. 어. 그래서 이게 체념의 정서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사본 뭐야?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네. 도시 노동자죠. 그럼 뭐야? 읽어볼게.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여기서도 뭐야? 나 대신에 우리를 썼어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거다. 저와 같아서 물과 같아서 강변에다가 삽을 씻으며 뭣도 퍼도 슬픔도 정서가 나오면 동그라미 하죠. 슬픔도 퍼다 버립니다. 일이 끝나 스스로 기뻐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저항하고 하겠지. 그런데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그냥 돌아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돼. 이게 체념이죠. 삽자리에 맡긴 한 생애, 이건 뭐야? 노동자의 생애가 저물고 저물어서, 이건 뭐야? 하강적 이미지지. 하강적 이미지로 색각, 어떤 물? 썩은 물이야. 안 좋은 물에 뭐야? 달이 뜬다. 달을 보면서 뭐 합니다? 썩은 물에 뜬 달을 보고 뭐 한다? 체념을 한다. 슬픔과 체념, 이렇게 된다. 우리도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어떤 마음으로? 먹을 것 없는 마음으로 다시 어두워 부정적인 거죠.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농무는 어때요? 울분에 차서 농무를 쓰고 있고요. 저문강에는 뭐야? 체념하면서 먹을 것 없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둘 다 나가 아니고요. 우리라고 한 거 뭐지? 농민이나 노동자 전체의 현실을, 한 사람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현실이다. 자, 정서태도 비교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농무는 체념하면서도 분노하고 있지. 저문강은 슬퍼하고 체념해요. 그러면은 뭐니? 체념은 똑같지만은 농무는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 슬퍼만 하고 있어요. 차이점 느껴지지? 네. 그래서 신경님의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저항의식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무는 뭐다? 농촌 현실을 노래한 거다. 옛날에는 흥겨운 신명을 표현하던 농무가 지금은 울분과 절망을 드러내는 성격으로 변했다. 인격적, 이거 홍명희가 뭐야? 북한 작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달라진 거야. 옛날에 선생님 때는 홍명희 이런 거 안 써줬어요. 홍땡희. 그리고 이것도 대학교나 가서 볼 수 있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엄청난 소설이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인물의 특성을 빌려서 요건 뭐야? 서림은 해거리지 책사같이 농민의 모습을 잘 드러냈습니다. 앞선 문학의 뭐다? 창조적 개습. 뭐야? 홍명희의 인격적이 먼저 나왔겠지. 그거를 계승한 거다. 근데 농무의 중심에는 뭐야?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현실 참여적 민중시, 현실 참여시의 성구다. 근데 이제 맨날 이것만 썼느냐 이거지. 갈대 같은 이런 그 감성을 대학교 때는 그런 데서 이제 완전히 서정시거든. 그거는 갈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신경님의 현실 참여시만 계속 읽다가 거꾸로 와 대학교 2학년 때 야 이런 시도 썼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참다운 시는 뭐냐 이렇게 신경님이 생각하는 참다운 시는 뭐냐. 대학교는 담배를 수건을 써먹고 담배를 따는 여인에게 농부들에게서 세전에서 광산에서 뭐를 볼 수가 있다? 민중의 꿋꿋한 생명력, 끈질기고 꿋꿋한 생명력을 보는 게 나에게는 뭐였다? 기쁨이었다. 그러면 민중에 대한 뭐지? 애정이 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삶에 빠져있는 시가 어떻게 참다운 시가 되느냐? 이런 삶이 시로 되고 형상화되고 살아있는 글이 된다. 저는 다른 데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어째야 된다? 우리의 시는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현실 참여시를 썼던 사람들이야. 현실이 이렇게 고달프고 괴롭고 힘든 이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를 아름답게만 쓰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 파장이라는 건 뭐야? 시장이 끝난 거예요.
그거 똑같지. 시장이 끝난 거. 그거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쓸쓸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업이죠. 농민이 아니라. 파장무렵의 시골 장터를 배경으로 역시 뭐야? 농촌 현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삼포 가는 길은 읽었나? 아니요? 삼포 가는 길 황석연의 소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음, 삼포가 정신적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지명은 아니고, 어, 아, 이 농촌을 떠나와 도시에 있던 세 사람이 뭐 정씨, 영달, 그리고 정씨하고 영달이 한 명은 교도소에서 나오고 한 명은 밥값 떼어먹고 도망자 신세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정씨의 고향인 뭐야 삼포로 가려고 여러형 소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술집에서 술을 따라주던 백화라는 여자가 술집에서 도망을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 세 명이서 요렇게 가는 건데 떠돌이지. 세 명의 공통점은 떠돌이고 내가 어떤 그 뭐지 도시에 뭐야 그 빈민층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삼포도 옛날하고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럼 뭐야? 새 인물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현실을 반영한 소설. 이것도 영화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쁜 배우들은 거의 다 백화 역을 했어요. 원래 이름은 백화 아니고 술집에서 백화라고 불렸죠.